실수 잠깐 기다리려고. 하루 뭐 시간 남았으니까 꼼꼼하게 하면 되거라. 이거 빼고 다 아쉽지? 이거 빼고 이거 제가 전부 다 끼치면 되지. 이거 내신 그 시간 동안 좀 이렇게 하려고 전부 다 끼치겠지. 거기 끼칠 거 없다지. 보자. 저 맛이 비 맞았니? 너 사인 코사인 이거 맞았니? 아 잘났다 진짜. 계산이나 잠깐 해놓을까? 70만 원. 틀리면 잠깐만 다시 보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줘야겠다. 사인이. 그냥 하자. 봐봐. 준현아 봐봐. 이거 뭐 가연이 보기로 했으니까 가연이 본다고 생각하고. 재호란 새끼 그거 시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첫 번째 빼고 다 어렵다. 내가 너희 집 상태는 아니까 몇 개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부 다 기출이니까 중요도는 한 말이 없고 특히 딱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만 넣었으니까 이게 11번인가 12번에 사이코스는 뭐 지금 문제였는데 의무고조서는 없는 거 알지? 그냥 이렇게만 말하자. 그냥 접하는 이런 그림 없고 이런 그림 없으니까 시작을 할 건데 원위의 점이 3개 이상 있으니까 이 문제를 사인 법칙을 쓸 거야 라고 적기로 했고 이 말을 범인이가 계속 들어도 행동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 희수도 이제 마찬가지. 사인 법칙 안 쓰면요. 안 쓰는 거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적은 거고. 그렇지? 그 다음은 정말 할 말 없다. 각을 체크를 먼저 하는데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에 대해서 네가 체크를 할 거면 중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없는데 네가 마음대로 만들면 네는 틀리는 거다. 됐고 평행하다는 말이 있으면 동의가 억각이 그 개소의 점하고 똑같은 각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풀 때, 시험이나 시험 풀 때 봐봐 손가락 봐봐 이런 거 읽으면 죽여버렸거든 진짜로. 왜 이런 거 읽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했노? 그냥 푸는 거다. 대신에 하나의 행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원래 주어져 있다라고 푼다 했거든. 간다. 10번인가 11번인가 11번인가? 엄청 쉽지. 3하고 2하고 각이 있으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순서를 말할게. 민망해도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1번이다 1번. 구하고 나서 넘어가면 안 된다. 적어야 된다. 그것의 반 얘가 주어져 있네. 그 반 주어져 있네라고 숫자로 적어야 된다. 적어 이거 빨간색 빨간색이 얼마나 나오면 빨리. 나머지 계산해줄게 복잡한 거. 2. 야, 2 나온다고? 4요. 맞춰서 고맙다. 이렇게 적어라. 그렇지? 그 다음 행동은 정해져 있다. 내가 이걸 왜 각체하는데? 내가 만약에 손가락 봐봐. 처음부터 이게 연결돼 있으면 내가 뭐 했겠노? 얘랑 같다고 나 무조건 체크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체크 안 할 거라고. 중심도 있으면
여기가 봐봐 여기 중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도 이거 한다. 세타 요거랑 이렇게 꺼서 그냥 2배다 이 세타로 적는다 나는. 근데 없잖아. 근데 이 얘기도 내가 수업 할 때마다 하지 않니? 됐고 그러면 행동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적었어. 그 다음 행동은 뭔데? 자 예를 들어볼게. 이제 질문을 봐도 조건이 질문을 다 보고 푸는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있잖아. 그치? 저번에 있을 때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거야. 어떨 때? 그 다음 무슨 행동해야 되지? 아 맞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패턴이거든. 근데 그 다음 행동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말이 돼야. 길이 각이 있는데 당연히 뭐 하는 거다 그냥. 할 말 없다. 그러면 요 계산을 했을 때 요거는 뭐 암산도 되지만 여튼 9에다가 4 더하고 13에다가 빼기 요거 12에다가 8분의 7 곱해야 한다. 이 숫자가 약간 별명이네. 나도 모르겠다. 이 숫자가 완료 이거. 코사인스타 8분의 7 맞니? 재원아. 예. 숫자가 완료. 나도 모르겠다. 됐고 어쨌든 나는 이 길이를 너무나 강력하게 구하고 싶고 이게 지금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2에다가 21이라고 13 빼기 2분의 21이라고 이게 말이 되니? 응? 9에다가 4 더하면 13 아이가? 예. 맞는데 모르겠다 나도. 어쨌든 자 2분의 26이니까 몰라 맞겠지. 어쨌든 1길이가 나와. 몰라 맞겠지 뭐. 그럼 나왔어. 자 문제 질문한 게 뭐냐면 뭐 물어봤노 이거? 저 도화가 뭐 물어봤노? MD 물어봤다. 활성법칙 쓰라는 것도 좋고 아니요 좋다. 어쨌든 중학교 나온 사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풀면 되고 중학교 안 나온 사람은 이걸 내가 다시 x라 둔다. 선생님 사인 법칙은 내가 말했다. 그 다음 무슨 행동인지 모를 때 사인 법칙 쓰라는 거라니까? 사인 법칙 왜 쓰노? 그럼 이 상황이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 활선을 모르면 이걸 꺼야 된다. 왜 꺼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봐. 이게 지금 그냥 들어도 이걸 끊지 않으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모른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얘기고 할선 보란 얘기야. 할선 보란 얘기라니까. 물론 준선 정리라는 거 있거든. 논술할 때 중요한 거 너 알아? 모르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말 안 했는데 준선 정리. 어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꺼면 이거랑 두 개 닮음이니까 그죠? 정신 차리고 x 대 뭐랑 닮음이 이것도 혹시 헷갈리면 x가 5에 대응되는 각이니까 이 그림에서 5에 대응되면 이제 x 대 2는이다. 2 대 얼마? 이거 이거 어쨌든 루트 2분의 5 그렇게 푸는 거다. 그러면 이것 때 들어줘. 이것이 이것 때 이것이다. 내 말 알아듣나? 잘못 말했다. 미안. 이것 때 이것이 이것 때 이것이다. 그러면 2 곱하기 2가 x 곱하기 2바로 나온다. 다른 방법이 있다. 안 할 거다. 이 문제 그거 하라는 건데 그러면 활성법칙이 수능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고 틀렸으면 우리가 공통을 조금 편안하게 보라고 뭐냐면 이런 거 내신 끝날 때까지 일주일만 더 그 다음부터 내 교재가 나가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네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맞다 이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거 잘못하지? 그걸 캐치하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 다 의미가 있다. 문제들이 다 엄청나게 이게 이제 작년 문제인데 이게 12번이었거든. 내가 번호까지 기억하면 이유가 있겠지. 작년 6월에 12번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정말로 많이 틀렸다라는 거 1번. 두 번째 13, 14를 더럽게 씹었는데 12 때문에 13, 14를 더럽게 느껴서 3등급 애들이 마트에 갔다라는 거. 작년 6편 그 얘기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문제 그 의미 말고도 내가 지금 덩어리 연립이라고 이 단어를 있잖아. 미적분에서도 많이 쓰고 그죠? 이 표현은 지금 수능에 가장 중요한 연산을 말하는 거거든. 문자가 3개 있는데 그 문자를 연립할 때 태도, 문자가 2개 있는데 그 연립할 때 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찐 중요하다. 찐. 그래서 작년에 2등급 작가리도 졸라 많이 썼다. 이 문제. 다시 문제 보면 약속을 지켜야 돼. 자, 민법이 니도 내가 보통을 볼 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 기수로 그 좌표 문제 풀 때 일단 밑이 이거 똑같아.
근데 니랑 나랑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걸 똑같이 오른쪽으로 당기거나 똑같이 왼쪽으로 당기거나 똑같이 위로 움직인 것만 평행이동으로 푼다고 했거든. 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야 그러면 다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미안한데 정대칭 관계야.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읽어서 틀린 친구도 있을 거야. 나 약속을 안 지켰다. 일단 봐봐. 얘가 밑이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아. 근데 요 x 대신 마이너스 x 넣고 또 마이너스 붙이고 되고 있나? y축 평행이동까지 했어. 나 분명히 이 빨간색 이렇게 봐라. 이런 관계면 나 뭐라 쓸 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이 합수 지키라 했다. 얼마나 쉽게 설명하노? 어? 얘가 똑같이 가거나 똑같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 아니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이제 좌표 문제야. 한마디로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계산 문제고 내가 최근에도 얘기했다. 이런 좌표 문제를 풀 때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곡선을 머릿속에 지워라고 했거든. 그럼 이 그림은 사실 어떤 그림 상태냐면 물론 이런 말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괜찮은데 그냥 이 그림은 그냥 이런 그림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y 좌표도 똑같고 그러니까 약간 식이고 난이도가 맞는데 계산해 보면 의미가 있다고 이게. 아 이런 그림이네.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 다 똑같지 어떤 좌표를 이제 문자로 계산 시작할 거고 인마랑 y 좌표 똑같은 걸 통해서 들어봐. 이 c를 xg의 x좌표를 알파로 표현할 수 있으면 졸라 좋거든. 근데 그게 옛날 스타일이라고. 이거 해볼 거지? 어차피 안 되거든. 해보자 한번.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지? 요런 것도 똑같아 해서 베타는 뭐 알파로 쓰면 졸라 좋겠거든. 안 된다고 그냥 요즘에. 됐지? 그래서 일단은 그 시도를 할 거고 지금부터 뭐 계산만 초등학교 계산만 졸라 할 거거든. 오케이 인정. 곡선 없어도 된다. 어차피 나중에 첫 대입하는 말고는 의미가 없거든. 내 얘기 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계산한다. 알파 베타 네가 알아서 자 넣은 거 상관없고 여기다가 베타 넣은 거. 자 물론 인정한다. 야 네가 베타를 하늘이 두 쪽 나도 알파로 쓰고 싶으면 방법이 있다 그자. 베타는 뭐라 쓸 수 있노? 베타는 로그 파도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다. 근데 네 이래놓고 여기다 다시 대입하고 계산하려다가 맛이 갈 건데 그게 요즘 트렌드를 모르는 아이풀이야. 이거 어차피 딱 쓰는 순간 봐봐. 아 들어줘. 예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2의 마이너스 알파승 대신 얼마? 1 마이너스 2의 베타승을 넣거나 아니면 더 무식하게 말하면 2의 베타승 대신 얘를 넣거나 그런 덩어리를 연립하라는 문제구나 라고 일단 오래 나올 거다. 일단 내 말 믿어봐봐. 그러니까 그렇게 풀자라고 맘먹는 게 틀렸다 아니다. 더 좋다 했고 아 연립이네 하고 지금부터 좀 숟가락 조금만 빨리 좀 귀찮아 죽겠다. 어쨌든 계산이 졸라 복잡하다. 이게 뭐가 복잡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요 y좌표에다 간다. 2의 알파에다가 빼기 얼마에다가 알파 넣은 거 얼마체? 그냥 이렇게 실수만 안 하면 된다. y좌표 차가 ab인 건 못 살아오고 엄마가 cd의 2배 좀 웃기지만 2배 딱 쓰고 일단은 나중에 필요하다 해서 하고 요 새끼 y좌표가 적자 헷갈릴까봐 소리 2의 베타승이고 밑에 거는 2의 베타승이고 요 새끼는 베타 콤마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니까 계산만 잘하면 되구나. 그치? 여기에서 이거 뺄 거다. 그래서 2의 베타승에서 요거 뺄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승 이렇게 썼단다. 괜찮지? 자 이제 연립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그냥 아마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봐. 2의 베타승 대신 그냥 요 덩어리 넣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치만 바짝 차이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맞아. 2의 알파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스 마이너스 1 쓰시고 또 2배에다가 2의 베타스 대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스 쓸 거고 마이너스 1 쓸 거고 2의 마이너스 베타승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좀 작아지 인정.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인데 1 이렇게 썼단다. 됐고 그럼 요 상태란다. 요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다 똑같이 할 거다. 얘를 x라고 치환할 거고 x분의 1 되고 이런 거 다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게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좋을지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 그냥 무식하게 풀게. 나도 기억도 안 나.
이게 1 날렸고 그럼 요 새끼는 그냥 2배 그냥 하자. 마이너스 2에 요것도 봐봐. 요거 x가 줬으니까 이건 x분의 1이다 그렇지? 마이너스 x분의 2 될 거야. 실수 안 했고 요 새끼는 그냥 1 마이너스 그냥 집중만 하자. 집중만. 계산의 실체. 요거 요 새끼 그대로 쓴 거고도 거기 2배 있으니까 요렇게 될 거다. 괜찮지? 발로 맞추면 괜찮아. 됐고 요 상태에서 문제를 풀자. 요거는 x분의 1 될 거고 x는 양수만 답이 된다고 쓸 거고 요거를 아래 위에다가 요 식을 다시 적자. 분모분자 x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2x 씁시다. 오케이. 통분을 할 건데 양변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cm을 한 번 곱해보자. 계산 복잡한 거는 좀 복잡하네 다시 보니까.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다 곱하는 거다. 말 깨라 그렇지? 그럼 여기는 x 제곱 x 마이너스 1 될 거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다 곱하면 통분하는 거다. 알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x 마이너스 1 하나 남을 거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더하기 될 거고 아우 하기 싫지. 여기다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면 2에 x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 잘하고 있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x 곱하면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아우 하기 싫지. 자 이렇게까지 왔단다. 검산해야 된다. 검산해야 돼. 이 작년에 엄청 많이 틀렸지 지금. 진짜 졸라 많이 틀렸다 진짜로.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마이너스 x 제곱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내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다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되는 거 같고 실수 안 할게. 그다음에 x에다가 3x 있는 거 같고 실수 안 할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 같아. 맞겠지 설마. 검사해야 된다. 일단 1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3 넣어봐야 되겠지? 3 넣어보니까 얼마대로 27에다 27 날라고 안 되고 마삼 아예 왜 이래 이거 씨발.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떻게 돼?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로 나와. 그래서 3x가 3이 돼야지 답이. 안 틀렸는데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맞는데 맞잖아요. 제가 이해해서 잘못된 거. 맞는데 왜 잘못된 거 없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맞는데 x 마이너스 1 플러스 맞는데 에휴 진짜 씨 돌아버리겠네. 맞는데 맞고 마이너스 잠시만 거기다가 아씨 이걸 안 썼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는 거 같네. 잠깐만 눈물 난다. 눈물 난다. 돌아버리겠네. 이거 계산을 내가 또 섹션을 하고 있다.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미쳐버리겠다. 눈물 난다. 마이너스 아이씨 어찌 된 거야 이거. 저기 마이너스 1에다가랑 뭐가요? 마이너스 아니 x에 x 식을 하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그걸 안 이것 때문에 틀렸네. 누가 살려줬노? 이것 때문에 틀렸다. 와 안 복잡한데도 사람은 이걸 안 했네 이걸. 나는 못 풀겠다. 이거 잘 풀어라. 이게 맞겠지. 아유 씨 x 인승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아유 정말 화난다 화나. x에다가 플러스 x에다가 화난다 씨. 미쳐버리겠다. 아유 화나 짜증나. 뭐야 이거? 이거 3 넣으면 되네. 맞지? 예. 왔다. 3차 포인트
문제법이 세상 만사 시대 이것 때문에 좀 귀찮아 죽겠네. 모르겠다. 이 난도를 함부로 싹 말을 하지는 못하겠네. 맞지? 맞겠지. 비조마사의 10분 없고 맞겠지. 그러면 x가 3 나오네. 아우 정말 미치겠네 진짜. 그럼 알파가 로그 2의 3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알파를 지금 여기서 바로 넣는 것보다 우리도 알죠, 그죠? 그냥 2의 알파 승이 3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고 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진짜. 요 사각형 넓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풀겠지. 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여기에서 이것 빼 요거 가로를 보고 한 번에 다시 말하면 얘 곱하기 2분의 1로 푸는 거 이유 알지?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하면 아주 2분의 1하면 요거 나올 거고 얘 곱하기 얘 하면 2분의 1 나올 거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로 푸는 게 낫다. 내가 느낀 거는 이게 8개 중에 제일 어렵지. 더하기 비가 되게 어려운데 이 덩어리 연립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이 12번을 재민이 같은 친구가 봐야 될 거의 유일한 이유인데 만약에 그걸 좀 더 하다가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문제 대칭이동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있거든. 근데 평가원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랑 약속하는 거다. 똑같이 가지 않으면 무조건 좌표 문제라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대칭이동 풀 수 있다. 근데 그게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마랑 2분의 1, 1의 점대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닐 겁니다. 재민이 3번 잘 맞췄던데 너무 잘했고 어쨌든 방금 문제는 요즘 수능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제 6월에도 나올 문제 변별력은 2, 3을 나누는 문제가 될 것이고 3, 4 아니다. 2등급 진짜 많이 쓰는 문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 문제는 3가지 풀이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풀이 이전에 내가 잠깐만 말할게 13번인가 14번이었나 그랬다. 근데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오는데 2항이 -4라 했고 알겠다? 등차는 0은 아니래.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알지 그죠? 공차가 음일 때 공차가 양일 때 근데 문제를 보니까 새롭게 정리한 수열이 하나 있거든. BN이 이거에서 이거 더한 거네. 근데 1항부터 다 성립한대.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더 많이 된 친구는 B에는 등차 수열이네 라고 바로 읽어질 거고 그 이유는 2가지로 인식할 수 있겠지. N에 관한 1차식에다 N에 관한 1차식을 더하면 N에 관한 1차식이야 라고 바로 인식하는 사람 또는 두 번째 얘가 들어줘 그냥 얘를 일반한 걸 써버리는 그런 친구 잘 없지만 어쨌든 뭐 있다 손 쳐도 맞지? 뭐 이렇게 쓴 사람 잘 없다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쓴 사람 잘 없는데 이렇게 적어보면 공차가 AN의 공차가 2배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되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둘 다 당연히 자연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당연히 얘는 등차 수열이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해석은 모르겠고 봐봐 이게 새롭게 정의한 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화식처럼 인식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봐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좋은 해석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n 대신 n 플러스 1 하나 넣어가지고 이 얘기는 내가 최근에도 얘기했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점화적으로 정의된 게 하나의 식이 있는데 그때 n 대신 n 플러스 1에서 관계를 한번 봐봐라 뭐 이런 의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뺀다라는 행위를 하고 싶은 건 정상이라 생각을 하거든. 두 칸 차이 나는 게 아니고 AN 플러스 2에서 AN 뺀 게 뭐야? BN 플러스에서 BN 뺀 거네. 그럼 여기에서 이거 빼면 2D 남는 거 아는데 알겠다. 하나의 항 차이가 2D라고 이렇게 보는 거 좋은 풀이 아니라 일단 또 가능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점화식으로 정의됐다고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더하기 1차가 자연스럽다 생각한다. 기초 수학 하나 들어있네. 넘어가고 그러면 뒤에는 공차가 뭐 2D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건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또 졸라 여러 가지 풀이가 있거든. 내가 제일 원하는 풀이는 나열해서 적어서 확인해서 하는 풀이 13번의 등차 수열을 네가 이기는 방법이거든. 나 그걸 알고 있거든. 12번 13번에서 그럼 얘를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교집합 3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A 좀 빙신 같은 거 참아라. 이 문제도 역시 당시에 진짜 많이 틀렸다. 2, 3등급이. 그리고 얘는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할게. B의 초합은 진짜 모르니까, 그죠? 진짜 모르니까. 물론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적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D, 플러스 2D, 플러스 3D 졸라 베리 굿이다. 근데 그건 졸라 중요하진 않고 베리 굿이긴 하고 인정. 여기 그냥 B라 쓰고 요건 필요하다. 얘를 발견하는 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렇게 다 적는 거가 내가 가장 원하는 유평의 풀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대사소형을 풀 때. 이게 그러니까 교집합이 3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재민이처럼 수학은 못하는데 센스가 약간 있으면 넘버링이 바로 보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푸는 거 가능하지. 한 칸 차이 나는 게 5개가 있는데 밑에다가 아주 좀 약간 바보 같지만 들어봐봐. 이렇게 2칸 차이 나는 거 5개를 매칭시켜서 교집합이 3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푸는 거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예를 들면 얘가 되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얘가 되면 알지?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되네. 또 되네.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네. 세 종류가 있네.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게 베스트 풀이다. 근데 발견하기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물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베스트는 처음으로 자 봐. 이렇게 정의됐을 때 우리 기억하지? 내가 사관학교 최근에 풀 때도 1항은 꼭 넣어봐라. 또 오해할까봐 2항부터 성립한 다음에 2항은 꼭 넣어봐라. 내일이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 그러면 B1은 당연히 뭐고 A1 더하기 A2니까 그죠? 맞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던 것도 알겠지? 미친놈 같다 생각하지만 어차피 우리 킬러 확실하게 어려운 수투 한 개랑 확실하게 어려운 수원은 버려도 있는 거 나오거든. 이렇게 필요도 없었네? 내가 맞다 생각하면 병신짓 했구나. 맞네. B1은 들어가죠. A 더하기 얼마나? 좀 민망해도 진짜 D 맞지? 아니네 미안. 용서해도 2A 더하기 D네. 그렇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 졸라 좋다 생각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2A 플러스 3B는 여기서 발견하지 못해도 숫자를 넣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이상 얘기는 하지 말자. 또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어차피 주연이가 시간을 많이 들일 문제가 12, 13, 14, 15 중에 2개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2개는 금방 풀어지는 간단한 문제들이거든. 유평을 치면 이제 보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으면 요 2개가 같을 때 라고 출발하는 게 물론 말이 안 되지. 왜? 이 2개 같으려면 뭐 돼야 돼? 봐줘. 이 2개 같으려면 뭐 돼야 돼? A 플러스 D가 0이어야 되지. 물론 A 플러스 D는 지금 마이너스 4거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도 이 2개는 같을 수 없지만 이 2개가 같으면 같을 수 없지만 그럼 쌤 같을 수 없는데요. 왜 이걸 확인하냐고. 그럼 알았다. 이거 2개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되고 있지? 얘가 어디 있어? 분명히 여기 있고 알아듣고 있나? 얘가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거를 수익선으로 표현 안 해도 문자를 그대로 써서 확인해도 알 수 있게 되거든. 뭔 개소리냐 좀 민망하지만 요 2개가 같다라고 하면 재원아 보고 있지? 네. 오케이. 요 2개 같다면 A 플러스 3D가 0이 되지 그죠? A 플러스 3D가 0이라고 우리가 써지게 되거든. 기다려주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A 플러스 3D가 0이라고 네가 쓰게 되면 귀찮도록 참아 AD가 확정이 되는데 거기 네가 이 숫자를 딱 적는 순간 얘가 어디 있다고? 너무 원시적인 거지만 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얘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그 원시적인 풀이조차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얘랑 얘랑 같은데 2칸 차이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 있을 수밖에 없구나. 주연이가 알게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풀라고 한 거 아니다. 사실은 멋진 풀이가 존나 많다.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 수능이 항상 12, 13에 나오는 거. 난 그 얘기하는 거다. 재민이가 훨씬 더 멋있게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런 태도로 풀어내라는 얘기다. 나는 딴 거. 지금 범아, 민범아 알겠나? 네. 다시 풀어라. 맞았으면 그래도 한번. 답을 이제 말을 할게. 사실은 얘랑 얘랑 같을 때 A하고 D가 나오지. 이 케이스 하나 답이 되고 얘랑 얘랑 같을 때 A하고 D가 열리 근데 못하겠다. 그 간단한 계산은 네가 해라.
대체 이 두 종류가 정답이다. 왜냐면 얘랑 얘랑 같을 때는 얘는 여기 있지만 나머지 얘가 여기 없으니까. 알게 알아듣지? 말 안 되겠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어떻게 돼? 얘가 여기 있고 얘는 없게 되거든. 그런 풀이야. 답이 세 쌍인 줄 알았더니 두 쌍이야. 왜? 요거 두 개 같아도 나오지만 이 두 개는 같은 게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T가 두 개 나오고 A가 두 개 나온단다. 그래서 A 22 두 개 나오는데 이 문제 내가 너한테 나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A가 있으면 안 하지. 자, 이거 들어봐. 이 문제를 네가 다시 풀면서 어떤 태도로 등차 수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다. 정말로. 그 외에 중요한 건 단 한 개도 없다. 단 한 개도. 오주연도 마찬가지. 그리고 실력은 쌓이면 돼. 결국에 공통수학 점수 나온다. 너 걱정하지 마. 근데 복습해도 4번 가면 4번. 그리고 딱 내신 끝나면 한 달 동안 수학 공부량은 또 확 늘릴 거다. 팍. 워낙 유명한 문제였는데 그래도 이게 그 최근에 나왔던 6년 그러니까 6번의 평가 중에 그래도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였거든. 제일 많이 틀렸던 거. 보면 자 그림이 괴랄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었으니까 그냥 딱 보니까 일단 봐줘. 원에 이렇게 점들이 있어. 이건 일단 사인 법칙한테 적어두기로 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에서 뭘 한다? 뭐 접선도 없고 뒤집어도 없다는 얘기다. 그죠?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인지는 문제 읽어봐야 알거든. 그래서 문제 읽어봤더니 가자 시작. 내가 3일에 그리고 잡아도 참아줘. 내가 엄청나게 자목이 수업하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지금. 3일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간다. 여기 각이 나와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참 구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항상 하는 거야. 없는 고조선을 끌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나 이거 일단 안 끌 거야. 근데 다 읽어보면 대놓고 반드시 꺼라고 하고 있거든. 좀만 기다리고 그 다음 문장 봤더니 1대1에 자 그러면 공부가 조금이라도 된 사람은 1대2라고 읽는 순간 이거는 진짜 엄마 아빠 할아버지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고 느껴야 되는 게 얘가 지름이란 말이 다 있거든. 그러면 외접원에서 자 원위에 서로간 세 점이 있으면서 반지름에 관한 관계까지 말했어. 그 반지름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들이거든. 잠깐만 요거 딱 읽는 순간 이거는 그냥 미안하다가 아니고 100% 사인이라고 버린다. 100%. 자 그래서 1대1에 1대2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나는 주연이가 이 문제를 맞추면 난 만족하니까 주연이가 공통이 약하니까 주연이가 푸는 태도로 풀어볼게. 그냥 1대2라고 하면 주연이가 내 느낌상 여기를 스몰 r이라고 두고 그러면 2r이니까 여기는 4r 그래서 뭐 전체는 2r 대 4r 이렇게 b라고 둘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갈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b가 나와 있어. 주연이가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냥 요거는 3K라고 두고 얘를 5루트 2K라 둘 것 같은데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 이미 사인 법칙 쓰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데 우리는 절대 처음하면 안 돼 그게. 그래서 적었어. 마지막 하나 더 있단 말이다. 그죠? 뭐 하는지 알지?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했거든. 알았어. 없는 거 끌 거야. 왜? 어디서 끄라고 했어? 끄라고 했다. 요게 다 조건다야. 자, 이게 내가 답이 아니고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어색한 게 있으면 안 되고 그 행동을 강요하는 거라 했거든. 첫 번째 행동은 뭘 강요하는 거 아니냐면 J 코사인을 강요하는 것 같고 J 코사인은 아까도 내가 여기에다 보니까 13에다가 그죠? 1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얼마야 했을 때 처음에는 루트 17이라는 행동을 하래. 그래서 걔는 3점짜리 2점짜리야. 얘가 루트 17이라고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어. 자, 두 번째 행동을 뭘 강요하냐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에서 보통 2, 3등급짜리가 여기 각이 있고 여기 각이 있고 요 길이에 대한 b가 있고 외접원에 b가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쓰는 건지 의아해 하거나 또는 사인 법칙 써서 답이 나올라나? 또는 사인 법칙 생각 안 하거나 셋 중 하나거든. 근데 베스트가 뭐랬냐면 사인 법칙은 발상적이기 때문에 적어두고 이건 사인 법칙 두 번째가 사인 법칙을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인 법칙은
이것 때 이것이 이것 때 이것 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도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다 소거돼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하지 않았을 때 시가 안 썼을 때 알 수가 없다고. 기수 연이가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뭐라고? 무조건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간다. 여기 지금 사인이 너도 알겠지만 3하고 1하고 여기 2루트 1하고 적어도 되고 물론 중간인 거 알고 있다. 나중에 신경 쓸 거다. 이거 1을 적어두자. 뚠이라고 뚠 인정. 그러면 사인은 한다. 3분의 2루트 2분의 오케이 요거 그냥 바로 쓸게. 너 그렇게 할 거니까 5루트 2k 될 거고 얘를 네가 뭐라 할 거냐면 2r 그러니까 4 스몰r이야 쓸 거고 너 분명히 이렇게 했다. 그 다음 하나 더 쓸 거야. 근데 딱 쓰면서 감이 오지? 답이 나왔다고. 자 한다. 여기가 2 스몰r이야 쓸 거고 오케이 인정. 요 각은 몰라. 그러니까 재원의 수준에서 이걸 쓸 때 부담스럽다 그러고 내가 말했지. 훨씬 더 모르는 문자가 많아도 행동을 해야지 알 수 있다고. 그럼 sin A분의 요만을 3K라 쓸 거야. 쓰는 순간 sin A가 뭐? 숫자가 나온다는 게 바로 알게 되네. sin A는 숫자였구나. 그것도 안 보이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게 안 보이면 어쩌라고. 그래서 sin A가 숫자라는 건 알겠지, 그치? 오케이 인정. 그래서 봐줘. 너 예를 들면 코앞하라. 여기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이게 되는지 이렇게 했지만 그냥 무식하게 sin A가 얼마인지 알지? 2R분의 3K야.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돼? R분의 3K R분의 K 찾으면 되잖아. 그치? 얼마인지 알지? 땡큐.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렇게 하자. 요 식에서 R분의 K를 찾자라는 진짜 정말 무식한 어떤 생각이지만 R분의 K는 여기에 이렇게 하시고 오른도 이렇게 나누면 여기가 아마 I분의 K가 나올 거야. I분의 K가 상수가 나온다 그러지? 인정. 봐봐. 이렇게 여기 얼마야? 3분의 8에 올릴까? 얼마고? 15분의 8?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안 이상하니? 맞겠지 뭐. 15분의 8이 나온단다. R분의 K가 맞겠지? 맞는 거 같더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 얼마지? 5분의 4 나오네. 자 그 사인 값이 5분의 4 나온다 라고 딱 적는 순간 문제 처음부터 얘가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뭐 베타라고 할까? 요 사인 값은 요 삼각형 그려놓자. 5, 4, 3 베타 이렇게. 여기서 난 재원이한테 제일 중요한 행위가 사인 법칙은 해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압도적인 이유다. 가장 압도적인 이유. 그래서 B가 나온 게 아니고 B가 나올 줄 알았더니 실제로 값이 나오네. 해보니까 알겠다.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행위가 다시 3점짜리. 모든 건 다 3점짜리다. 그랬고 여기 사인 값이 원래 주어져 있었고 원래 여기 루트 17가 주어져 있었고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어. 그러면 행동이라는 게 나도 인정한다. 요값 knowing 주어져 있고 요값 주어져 있고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넓이가 1에 그럼 가로 세로 2분의 1보다는 a, b sin 세타를 쓸 것 같은데 문제에서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아주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물어본 거를 보니까 얘가 얘를 물어봤고 그러면 다시 3점짜리인데 약간 짜증나는 3점짜리 길이 각 길인데 자 질문이 얘고 들어줘.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사인 베타가 5분의 4니까 그냥 얘가 얼마? 2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 곱하기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뭐 물어봤어? 요 전체 뭐에 대한 x도 구하고 y도 구하라 이런 느낌이야. 그럼 보통 코사인 제로 끝났네 라고 할 것이고 그 이유를 만약에 4등급 5등급한테 설명할 거면 내가 뭘 하겠노? 이게 좀 웃기지만 맞지? x 곱하기 y가 얼마야? x 곱하기 y가 5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x 곱하기 y가 5면 y가 얼마? x분의 5다 이렇게 말하면 너 오버 아니니? 이게 약간 6바지 6바 표현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고 알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코사인 제이다. 그건 오바고 그냥 그건 오바다. 방금은 진짜 오바였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이 쓰고 요거가 연립해서 문제를 마무리할 건데 계산이 모르겠다 맞겠지 뭐. 자 요런 느낌인데 이 문제를 복귀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기하가 복잡했을 때 행동이 두 가지면 보통 끝나는데 세 가지, 네 가지일 수 있다. 두 번째, 사인 법칙은 발상적이다가 아니고 행동을 해봐야 알고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무조건 행동을 한다. 세 번째, 행동하고 원래 주어져 있다는 패턴이 중간에 놓치면 못 푼다. 오케이. 그런 느낌이고 코사인 제이로 두 번 쓰는 거 계속 강조했는데 그거 이미 3월에 나왔는데 코사인 제이 법칙 두 번 쓰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서는 안 쓰이지. 그리고 자, 진짜 많이 틀렸다 이 문제도. 5번 문제를 잠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가장 완벽하게 잘 만들었던 문제라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틀렸다. 그리고 난 기억, 니은, 디귿을 안 볼 거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아마 안 나올 거다. 아마. 이 문제가 뭐가 좋은지 한번 보면 수투 문제는 집중 무조건 한다 생각해주면 좋고 수투 문제를 풀 때 맞아. 상황에 맞는 판단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조건 해석하는 방법만 기출을 보는 이유가 있거든. fx가 연속이래. 수툰 풀 때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면 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함수를 뭘 선택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뭘 선택한다라는 문제거나 아니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라는 0분의 0 꼴이 아니고 연속 극한에 계산하는 문제거나 함수 선택 문제야. 매번 말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함수 선택 문제 같은데 여기 지금 0 왼쪽이고 0 오른쪽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gx는 3차 다함수다 이렇게 그려. 할 말 없어.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 왜? 딱 문제 보니까 뭐라고 우리가 보여야 될 거냐면 이 gx가 x 함수였다 3차 다함수래.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고 연속이란 말만 있거든. 그렇지? 자 다시 우리 무조건 선택자하고 논술한 선택 있으니까 봐. 여기 어떤 연속 함수가 있고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한 함수를 gx라고 하면 이 gx 뭐라고? 완전 미분 가능한 거. 교과서에 연속 함수 정적분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직 안 했던 킬러가 많이 있거든. 근데 내가 그 킬러 중에 잠깐만 어떤 걸 내가 하나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다. 되게 x에서 2x까지 여기 ft, dt가 있었고 기다려보세요. 여기 절대값 x-1에다가 이 안에 gx라는 이게 기억 조건이었는데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거의 내가 쓴 거랑 거의 똑같을 거다. 내가 뭐 여기 2x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식을 보고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놓쳐서 다 틀렸냐면 여기 한번 봐봐. 문제에서 얘가 무슨 말이 있었냐면 중요한 말이다. 복습해라. 연속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연속함수 정적분하면 뭐라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그 결과가 얘니까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놓치면 문제 출발이 안 되거든.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느낌 오잖아, 그치? 이 gx가 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x-1이라는 인수를 저거 하나 가지고 있다 해서 출발했어야 되거든. 자, 내 말 들었다. 그 기출이 이 기출 다음에 나왔거든. 그러면 봐봐. 이거 자, 이 문제를 보고 일단은 적어도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렵겠다. 물론 기억, 니은, 디귿이라서 기억이, 니은이, 디귿이 모르겠고 디귿에 보면 fx랑 y과 x의 교점 개수를 물어봤다. 진짜 그럼 완전 어려운 문제가 맞거든. 그러면 디귿에서 fx랑 x의 교점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니 날 뭐 해야 돼?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교점 개수 물어봤으니까 사랑해. 그럼 fx를 어떻게 그리지라고 봐 문제 출발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 기억님 필요 없고. fx를 어떻게 그리지? 자, 이 fx가 지금 어디에 되는지 보면 직접부터 정적분으로 적이는 피적분 함수가 f거든, 그죠? 그럼 만약에 얘를 전체를 정적분으로 적이는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이름을 붙인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일단 2등급은 나오는 친구다. 이렇게 해도 된다. 좋은 풀이다. 희수야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했고 사실 아마 이 문제 출제자 의도는 이렇게 풀라라는 거거든. 그냥 들어봐봐.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봐봐. 내가 지금 양변을 x를 미분했지, 그죠? 왜 미분했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명쾌하게 대답할 이유가 있다. 내가 찾는 게 fx인데 봐줘. 내가 찾는 게 fx인데 집중. f가 연속함수라고 연속함수라니까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나는 얘를 미분하면 fx가 나온다는 정도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봐줘. 0 왼쪽에는 이 관계가 성립하고 0 오른쪽에 이 관계가 성립한다 했거든. 양변 x를 미분하면 당연히
0 왼쪽에는 G 프라임 이해가 되고 0 오른쪽에는 G 프라임 이해가 되는데 문제에서 찾아라는 게 F라고 해서 이행을 하는 거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풀 때 자연스럽게 어색해도 fx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지. 0 왼쪽에는 마이너스 G 프라임 x고 이게 해설질 거야. 0 오른쪽에는 fx가 G 프라임 x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들어가는 거구나. 출제자 의도가 맞는데 자 한성쌤 말대로 수학 문제 풀 때 봐봐.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이름을 붙여봐. 최근에 보진 않았지. 까먹지 마시고 계속 복습하세요. 굉장히 좋은 행위거든. 약간 습관, 좋은 습관. 그렇게 받아보면 문제는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해지는데 습관은 정말 잘 된 거거든. 인정한다. 맞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지는 거냐면 맞죠? 0 왼쪽에 F는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0 왼쪽에는 이 함수가 분명히 뭐야? 연속함 정적분을 쓰니까 미분 가능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0 왼쪽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0 오른쪽에는 그대로 나오는 게 gx가 있거든. 요렇게 읽어도 돼. 그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짓은 하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hx가 알아도 봐줘 부탁할게. 이거니까 알아도 봐도 이 hx라는 함수는 0,0을 지나고 알아도 봐도 미분한 녀석이 fx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 기억 이연이 있어야 제가 덜 어렵지만 마지막에 예를 질문해도 충분히 되거든. 내가 fx 그래프를 그리려면 fx를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fx가 뭐지라고 하면 이것을 못 볼 리 없다 생각하고 자 그러면 알겠다. h 프라임 이 식거리를 문제를 풀라는 얘기구나. 이 문제 출제자 의도로 파악을 하는 거 나는 교수님 얘가 얘니까 이 반복돼서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그 기억 이연이가 어려웠던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라 생각하고 의미도 있다 생각하고 정확했지? very good.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복습해달라 했다. 대충 넘어가지 말고 부탁. 기억 이연 안 볼 거랬다 진짜로. 그러면 이게 결국엔 여기 지우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가 뭐야 했더니 이렇게 썼을 때 네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gx가 3차 다함수였으니까 얘 3x로 뒤에 거 물고 얘는 그 녀석이 그냥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네가 분명히 읽을 수 있거든. 자 이제 마지막 fx가 뭐래? 연속 함수라 했거든. 그럼 연속 함수라서 fx라는 형태를 일단은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표현했으니까 그죠? 뭐를 하겠지? 0 오른쪽에 당함수, 0 왼쪽에 당함수, 연속이를 당연히 0 넣고 0 넣어서 같다고 하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 여기 0 넣고 여기서 0 넣고 같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G 프라임 0이 뭐라는 얘기야? 당연히 0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막말로 이렇게 써도 돼. 좀 너무 심했니? 3x 플러스 ax 3x 플러스 ax 마이너스 붙인 거 상관없어. 0,0은 지난다. 그런 거 파악해서 뭐라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어렵다. 자 fx를 바로 끝까지 찾아내.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 너가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복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억력 이것으로 하지 말고 어렵지만 자 지금 내가 지금 뭘 알았냐면 3x 제곱의 뒤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런 거 알아낸 거야. 내 말 알아듣지 그죠?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거다. 자 이거 누가 봐도 잘하는 친구다. 누가 봐도 잘하는 친구. 어렵지는 않지만 3가지 케이스가 있구나. 그 3가지 케이스 중에 쉬워도 끝까지 이제 다 끝났다 인정한다. 0 오른쪽엔 그대로 0 왼쪽에는 위아래를 바꿔놨고 0 오른쪽 그대로 위아래를 바꿔놨고 그대로 위아래를 바꿔놨거든. 자 F는 세 종류가 가능하네. 다 동의했고 그러면 이 그래프면 y 또 x를 그릴 때 이 정도는 알지? 순간교육이 0이니까 y 또 x라는 건 0의 순간교육이가 얼마큼 말이 안 된다. 0에서의 직선의 교육이 당연히 있지. 1이니까 하나 둘 세 개는 무조건 맞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다시 기초 수학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y 또 x가 있어. 이거랑 이쪽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예를 들어보자. 자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2차 함수였다 그러면 제 오해가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서 교점이 몇 개라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여기는 미안 용체도 교점이 하나 둘이라 할 거야. 아 여기는 회피할 수 없네. 여기가 문제는 재원이의 다음 생각. 그럼 이 문제를 뭐만 하면 된다? 진짜 중요한 거 맞지? 정말 중요하다. 봐. 이 0,0을 지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저는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 알지? 예. 고맙다. 이게 지나는 게 알지? 여기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렇게 지나가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 뭘로 풀어야 얘기야? 뭘로 풀어야 얘기냐면 요 새끼를 미분해서 물론 이렇게 뒀다고 치자. 이렇게 뒀다 치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쟤를 미분해서 요런 값이 나올 거야. 거기다 0 넣은 거 있지? 다시 말하면 A가 뭐냐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A가 뭐라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무리한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몇 개야? 2개야, 2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개. 오케이. A가 1보다 작으면 몇 개야? 요거 말하는 거지. 1보다 작으면 몇 개? 3개, 3개. 자, 물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당연하지. A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A에 따라 결정되니까 디귿에 뭐 있겠는데 문제 다 외우지 기억 못한다. 무슨 말이 있을 거냐면 제한이 있을 거라고. F 뭐가 뭐이면 그냥 제한이 있을 거라고. 재민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요거 복습해라. 자, 요거는 현재로 기준으로 한 1, 2 왔다 갔다 하는 난이도인데 이 문제가 복습할 일 요걸 내가 정리를 15초 동안 할 거다. 연소함수 선택 극한 선택 문제 두 번째 연소함수 정적분함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1등급 이상 애들 말고는 놓친다. 두 번째 구간을 이렇게 분택해가지고 이걸 GX와 3차 다함수니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지만 한성쌤이 하라 하듯이 아니면 F를 찾기 위해서 미분하듯이 상관없어. 결국 한 가지 해석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자 원점 지난다라는 거 알고 나서 왜 도함수가 연속이 아니라 이 새끼가 연속에서 0 넣고 0 넣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보통 잘하지 않는 친구들 놓칠 수도 있고 마지막이 교점 개수를 판단하는데 교점이 확정적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대소비교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복수가 끝나고 6번 작년 21번 문제인데 작년 21번 문제가 물론 대수능의 21번이 훨씬 더 쉬웠지만 이 문제가 변환 수능을 또 강력하게 말해주는 문제거든. 변환 수능이라는 건 수투 어려운 거 2개, 수원 어려운 게 2개 있는데 수투 어려운 거 2개는 다 졸라 쉽다는 얘기다. 너무 쉽다. 근데 그렇게 네가 인식이 돼야 돼. 6월에든 9월에든 말. 이 문제 읽어볼게. 이게 얼마나 쉬운 때 봐봐. 대신에 요즘 수능이 어떻다고 이 문제의 해석이 들리는 거 봐봐. 여기에 올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단 한 개도 없고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또는 기출에서 조건 해석하는 게 많이 연습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선입견이 없어야 돼. 이거 이런 걸 거야. 다 무조건 틀린다 그러면. 이 문제 봐봐. 최고차의 수인의 4차 함수래. 약속은 지키는 거야. 4차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 종류는 무조건 그리기로 했어. 3차처럼 왜 이걸 그리면 안 놓친다는 얘기다. 약속되어 있고 바로 가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감소한다. 그렇게 못 읽는 이상 4등급 이하기 때문에 그건 나가니. 그럼 감소하는 X 좌표 중에 제일 큰 새끼가 2래. 요거는 솔직히 쉽잖아. 왜 그린다 물어보지 마라. 무조건 그리라 했다. 이 그림에서 2 어디야? 여기지. 선생님 그럼 요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어야 돼. 니 봐봐. 예를 들어 볼게. 봐. A가 3에서 이거고 A가 또 들어. 자 얘거나 얘래. A 최소값 마이너스 4 맞아 안 맞아? 졸라리 맞지. 뭔 개소리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해야지 최대 최소는 연속해야 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말들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재원아 내 말 알아듣나? 예. 주원아 잠깐만 있어. 이것도 안 말해봐. 자 K는 움직여.
자, 이 점근선이 입만 움직이는 요 지수함수. 얘는 왼쪽의 함수값하고 극값이 움직이는 3차 다항함수. 딱 21번 스타일이지. 근데 가장 특수한 예를 들어서 가는 거 너무 미적분에서 중요하고 공통수학에서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 예를 딱 들었어. 자, 이제 말해본다. 교점의 개수가 들어줘. 두 개인 게 여기도 분명히 있고 안 만나니까 여기도 분명히 있어.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 이렇게 말해도 돼 안 돼? 졸라리 돼. 두 개라도 최대 최소는 있는 거라고. 세 개 이상이라고 말하면 돼. 세 개 이상이라고 하면 이거 수학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문제라고. 14번, 21번. 자, 요 몇 개야? 세 개제. 그럼 이렇게 말해보자.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이상 되는 이라 했다 그죠? 그 K의 최소값은 뭐라고 말해야 돼? 얘 맞지? 맞다. 두 개 이상 되는 K의 최대값은 얘가 되는 게 맞지? 근데 들어봐봐. 조금만 제발 그 말을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수능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자 얘기란 말이야. 만약에 요게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 치자. 자, 대답한다.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이상 되는 이게 fx 이꼴 k라고 똑같이 문제 나왔대. k의 최대값이 있어. 아, 이건 있네. 됐다. 얘 문제 들어가자. 됐다. 나 지금 이 문제 풀면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게 다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 저거나 출발. 감소하는 영역의 x 좌표 중에 제일 큰 게 이래. 여기 2야. 제가 동의되니? 여기 2지? 여기 2야. 그럼 대종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조금 간단하지만 졸라 많이 틀렸다. 이 쉬운 문제를. fx 그 k가 교점개수가 3개 이상 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래. 3개 이상 없어. 당연히 없으니까 이건 지우겠지. 자, 됐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요게 제일 많이 나오지만 요즘 트렌드가 얘지.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지원아 봐봐. 자, 이거 몇 개야? 두 개째. 3개 이상 되라 했거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3개 이상 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원아 맞나? 맞다. 자, 3개 이상 되는 최소값이 3분의 8이라는 게 말이 되니? 최소값 있어 없어? 없지. 시작 자체가 뭐야? 없다다. 무조건 얘다. 끝이다. 여기에서 막 고민 많이 하는 새끼들이 많이 작년에 있었거든. 다 미친 거다. 문제를 똑바로 안 읽는 거지. 야, 여기에 최소값 있어 없어? 여기부터 4개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돼. 값은 최소값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왜? 이 값이 네가 3분의 8이라고 하면 3개 이상 되는 K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알지? 대답. 네. 오케이. 최대 최소 정의가 아니고 됐고. 너무 쉬운 거지. 3개 이상 되는 최대값은 있나 없나? 있지. 3개짜리. 너무 쉽다. 그래서 이거 그냥 틀린 거야. 틀린 거. 최소값 3분의 8이야. 있다 했으니까. 그럼 답이 얘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가 우리의 마인드다. 그리고 계산은 그렇게 안 했다. 여기서 계산했거든. 그럼 많이 복잡한데 보통 그렇게 안 푸니까. 그럼 봐. 이 그림에서 3분의 8 정하는데 이건 진짜 쉽지. 너 3분의 8 딱 여기서부터 되는 거 맞지? 그 밑에 되는 거 필요 없다. 위에 되는 거 필요 없다. 제일 작은 게 있으면 된다. 얘도 여기 쪽에 3분의 8이거든. 너 동의되지? 자, 난 이 중에 답이 뭔지는 몰라.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이제 가보는 거야. 나머지 조건을 읽고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만 부탁하자. 순간기가 1이 나왔을 때 0이래. 그럼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림 2개 그리는 거 강추.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그림 4개 그리는 거 완전 강추. 생각하지 말고 4개 다 그려. 그래 놓고 0,0을 지나야 된다 했거든. 자, 내가 답을 모른다고 했다. 근데 하나만 해보자 그럼. 잠깐만. 여기가 3분의 8이야. 여기가 1일 때. 자, 0은 어디 있어? 왼쪽에 있지? 0,0을 지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짭짭짭짭짭.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집중해봐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0,0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면 될 수 있어 없어? 저도 있는데요? 맞네. 있네. 기다려봐라. 요것도 해볼게. 여기가 2야. 정아 내가 듣고 있지? 예. 여기가 3분의 8이야. 1 왼쪽에 0이 있지? 예. 여기 0이 있을 수 당연히 있지. 왜 0이 3분의 8보다 아래 있으면 되니까. 답은 얘겠네. 그럼 둘 중에 뭔지 모르니까 그건 치가 써야 되겠네. 그게 기출에 대한 기본 연습이고.
얘는 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왜? 봐봐. 여기가 2야. 그럼 여기가 1이면 됐니? 0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1 왼쪽에 제일 작은 값이 3분의 8인데 3분의 8은 밑에 0이 어디 있노? fuck이고 다시 여기가 1이면 0은 희수야. 0 왼쪽에 1 왼쪽에 있는데 그냥 개소리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요 정도까지는 가야지 계산의 값이처럼 복잡하게 안 한다라는 거고, 요건 너희가 남은 기간 동안 하고도 남는 거라고 내가 알거든. 그러면 문제풀이가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부탁 좀 봐도 이게 재민이가 선생님 저는요 그냥 이게 fx에서가 아마 이 선택 많이 안 하겠다 해서 안 그러겠지만 당연히 이 선택 많이 할 것 같다. 솔직히 동의하지? x-3분의 8에 미친놈 미안 2의 제곱에다가 그렇지 뒤에 거를 모른다고 쓸 건데 이 모른다 쓸 때 전화 이렇게 쓰는 사람 잘 없어. 물론 일단은 그럼 여기에 나머지 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고민을 할 거라고 하자. 됐니? 나머지 어떻게 쓸까 전화? 알 것. 뭐라고? 알 것. 뭐 어떻게 뭐라 다시 말하고 뭐? x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아니 합쳐서. 좋아서 일단 이렇게 했고 만약 이래다 썼다 치자 나쁘지 않다. 지금 F0이 0이라고 하면 당연히 식이 하나 나올 거고 F'1도 제로라 했거든. F'1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쌤이 이렇게 푸는 병신 같은 풀인가요? 다시 말할게. 답지보다 훨씬 나았다. 답안지 뭐라고 했을 거냐면 도함수가 연되는 거 봐봐. 이거 미분해가지고 쌤 말에 답을 보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하다. 해설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도함수가 이거하고 나머지 하나 모른다고 하고 이거 적분하면 부정적분 하겠지 그죠? 더하기 C 쓸 거야. 더하기 C는 0,0이랑 C는 0이야. 맞게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 여기에 극소가 되는 2를 넣었을 때 3분의 8이라고 계산하거든? 그거보다 훨씬 낫다. 나는 이 계산이 제일 베스트 풀이라 생각을 하고 요즘에 트렌드가 느껴지지 않니? 나머지 거는 모르네. 비율관계에서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2번 하라는 얘기야. 그냥 2번 하라는 얘기라고. 너만 됐나? 야, 이 난이도 안 맞아. 이게 작년 국평에서 수투 중에 그나마 제일 어려웠대. 이게 말이 되니? 아니고 받아들이라. 내가 공부량이 많아야 된다기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기출에서 원하는 행동은 다 연습돼야 돼. 그리고 문해력이라고 할까? 개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요즘에선 다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부등식에서 그렇게 나와. 그러면 미적분과는 좀 약간 정말로 난이도 차이가 그냥 진짜 괴랄하게 많이 나지. 진짜 심각하게 많이 나거든. 장난이 아니야. 7번 한번 봐봐. 내가 왜 이걸 넣었냐면 작년에 이제 다시 하자. 6, 9 사관학교 수능 4번 연속 전부 다 22번이 정하식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복잡하다고 아이들 느낀 정하식 22번을 넣어봤는데 이거 다시 한번 처음이든 다시 한 번이든 푸는 거 한번 봐봐. 이건 네가 못 푸는 문제인지 한번 보자고. 진짜 얼마나 쉬운데 단지 시간을 써야 되거든. 답 낼 거다. 자 22번 초항과 주관상이 부호가 반대래. 알았다. 2 이상부터 성립하는데 물론 중요한 거 점화식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뭐부터 출발한다고? 반드시 2 넣어야 된다 했고 n 대신 n 플러스 1 넣어서 비교해보라 했다.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개소리고 밑에 거는 너무 쉽다. 위에 거는 글뱅이 같아. 여기에 초집중할 거고 얘는 익셉션 키로 졸라 짜증난다가 아니고 똑바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루트 n이 자연수되는 거는 1, 4, 9 같은 거 15까지 가면 돼.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를 졸라 짜증난다 라고 느끼면 된다. 됐고 출발. 시작하는 항은 15항이 1이라 했거든. 해설을 보면 안 된다 걱정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A1이 될 수 있는 거 다 구하라 했거든. 자, 아무 생각 없이 역추적한다가 예전 스타일이고 이것만 있나 보면 역추적해야 돼. 근데 뭐도 있어?
초항과 두 번째 항도 관계가 있거든. 그럼 초항과 두 번째 항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문자 들고 쫄지 말고, 어이? 자, 둘 중에 뭔지 모른다고 요즘 스타일이야. 둘 다 해보라는 거. 둘 다. 자, 그러면 재원아 봐. 요건 진짜 인정하지. 봐. 애초에 이 상황이 되려면 일단 n이 뭐야? 1이거나 4거나 9여. 맞지? 그러면 자, 헷갈리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겠다. 4일 때 조심해야 돼. 이 4는 뭐 나오고? 5항 나오지? 그러니까 진짜네. 여기만 포인트 잡으면 되겠네. 그 외에는 다 더하기 1이니까. 아니 맞잖아. 너무 쉽잖아. 아, 그래. 그러면 봐줘. 얘랑 부호 반대라는 거 알아들었지요. 그럼 선생님 여기 더하기라면 이거 되잖아요. 지금 10차이냐. 이구치 성립한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더하기 2까지는 확정에다가 여기서 신경을 이빠이 쓰면 되고 10분만 늘리면 된다. 10분 안 나온다. 얘도 역추적이 좀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은데 둘 다 하는 거 정말 좋다 했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적자. 자, 우리가 치는 건 교촌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감이 없지. 이게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자리 모자라네. 이거 따수면 된다. 됐고, 봐. 16 없고 9 있네. 그러면 여기 9 넣으면 10항 나오니까 여기만 잡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1씩 더한 거야. 그럼 우리 기억하지? 역추적은 이렇게 해주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준도 안 돼. 맞잖아 솔직히. 그냥 1 빼는 건데 그냥 적으면 되지. 솔직히 맞잖아. 그죠? 인정. 0, 나 1, 나 2, 하기 싫어. 됐다. 아이고 시끄럽다. 미안하다. 자, 여기까지 왔어. 됐지?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만 잘 적으면 되겠다라는 거고 동의할 거야. 이거 쉽게 나와. 그래도 어렵다고 느끼지. 자, 집중하자. 그럼 A5에서 A5로 가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T 플러스 2야. 자, 조금만 기다려줘. 장난 안 하고. 자, 여기 적을 때 4 다 똑같다. 그렇지? n이 실제로 4면 자연수 맞고 이제 뭐라 쓰면 돼? A4가 양수일 때, 이 두모 잘 봐야 돼. 그럼 얘가 양수일 때는 여기로 갈 거야.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인지 지금 얘가 양수라고 하면 t가 자 t가 6보다 작으면 이 짜증나는 짓에 억수로 집중해서 내가 쓸 거고 기다리세요. 자, 봐줘. 알아도 봐줘. 자, 어차피 4에서 5 갈 때 얘는 맞으니까 안 봐도 되고 음수면 얘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이니까 그죠? t가 얼마?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밑에 거 되는 거고 그때는 다시 계속 무지성이제 더하기 1하는 거 그죠? 실수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진짜 약간 피눈물이 나니까 그죠? 인정. 이렇게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t 더하기 4 마이너스 t 더하기 sorry 6 마이너스 t 더하기 7까지만 가면 되고 어차피 A9에서 A10 갈 때 이 두 가지를 할 거니까 미리 딱 적어주고 여기 숫자만 잘 적으면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만 하면 거의 끝나거든. 어렵지만 여기 숫자 적는 게 어려워? 눈만 크면 크게 뜨잖아. 눈만 A5는 여기다 4 넣어가지고 A4 마이너스 4 넣어가지고 2에다가 A4 넣어가지고 요것만 적으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지. 그러면 A2가 필요하네. A2가 마이너스 T였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T였고 A4는 마이너스 T 플러스 2였거든. 그만하자.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2T 되는 거 맞지? 괜찮지? 그러면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구나. 쉽다. T 플러스 4, T 플러스 5, T 플러스 6 다 했다. 이렇게 하나 듣고 있지? 오케이, 땡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재원아, 보고 있나? 예. 오케이. 결국 A10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A10은 뭐라고 나와 있지? 이 결과가 마이너스 4여야 돼. 기다려서 이 네 가지가 마이너스 4여야 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맞지? 여기서 내가 이거 쓴다가 아니라 어차피 얘가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얘는 자연수 맞으니까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클 때가 되면 당연히 t가 마이너스 6보다 크게 될 거고 그러면 함부로 풀면 안 된다.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게 얘면서 얘니까 여기 확실히 뭐라 써야 돼?
이것뿐만 아니라 얘를까지 딱 적어서 내가 계산한 결과가 이거 범위 들어가야 정답이거든. 만약에 하나 들었다. 이쪽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됐을 때 t가 됐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6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잠깐만 t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 그러면 틀렸네.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돼야 되네. 용서해도 다시 할게. 썰이 얘가 0보다 크다 했다. 0보다 크면 맞잖아 새끼야 씨. 맞고요. 미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그러면 t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만 끝내야 되겠네. 자, 요거 여기 하나 들었고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더하기라니까 t 플러스 7 될 거야.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다 마이너스 11 하나 나온다 이런 느낌이고 저는 할 줄 알겠지. 이 답이 3개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당연히 얘가 0보다 뭐시기 클 때 볼 거니까 t가 얼마나 7보다 작을 때 보는 거지. 그러면 t가 2보다 작으면서 7보다 작은 거에 그래서 답은 이쪽은 t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답이 나온다는 걸 여기 적고 확인하고 얘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알아듣지. 얘는 얘가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니까 t가 얼마야? 7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여기에서 t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없다 한다. 3초만 확실하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t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이걸 보여주네. 1, 2, 3 3개가 답이 나온다가 별로인데 이거 풀면서 네가 뭐를 리뷰해야 되면 어차피 절대 똑같이 안 나온다. 요즘 수능시험이라는 게 15번, 22번에 여기가 걸배 같으면 이 관계가 중요해서가 어려워진 게 아니다. 이 집중력 싸움이고 역추적, 정추적이라는 게 실제로 역추적을 제대로 할 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얘를 넘겨서 계산하고 이거 확인하고 계산하고 얘로 확인하는 게 맞는데 이건 확실한 거고 요즘에 하나의 항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나머지 관계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 많은데 둘 다 해본다도 너무 중요하다. 물론 3원 모의사처럼 하나만 있으면 하나로만 가는 것도 맞다. 역추적 몇 개 알아듣나? 나는 재호이가 이거 다시 풀어 답을 내면서 계속 이런 문제들 답을 집에 가서 다시 풀면서 답을 내보면서 내가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걸 네가 알고 6평에서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평을 진짜 치기 직전에 7명한테 내가 22번 정하식이 아니면 풀으라고 다시 한 번 말할 거다. 22번은 딴 게 아니라 그 번호나 시간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22번만 아니면 정하식을 풀라고 했고 그렇게 연마가 돼 있어야지 실제 6편의 정하식을 풀어서 10분을 써서 네가 맞출 거다. 두고 봐라.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유명한 문제지. 유명한 문제 22번인데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뭘 복습하는지보다 어떤 내용 복습해야 되는지 fx가 얘래 3차다 함수에 3초만 잠깐만 뒤집 좀 주게. 자, 이 문제 상황 읽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뭘 강조하는 건지 보자. 최호창의 수가 없으니까 얘인지 모르고 뭐 가능하면 이걸로 출발하면 좋겠고 넘어간다. 두 번째 fx의 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프 다 그래프 가야 돼. 자, 뭐 저거이로 아는 거 당연히 아는 거. 자, 최호창의 수가
음수부터 먼저 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양수부터 먼저 하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안 볼 거다 됐고, 자 이제 보면 합성이 돼 있는데 약속을 지키는 거다. 약속 어떤 약속? 예를 들면 여기 합성 함수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다가 뭐 G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G형을 치환해서 푸는 게 맞는데 잘 들어봐라. 봐줘. F 그때 기억나나? FT가 만약에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 도함수가 여기 되는 근의 개수다 라고 했으면 이걸 치환해서 변수로 볼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값이지, 그러니까 어떤 상수지. 그래서 이 값에서 두 칸 더한 거, 다시 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치환을 통해서 풀 게 아니라, 정원아 이거 우리 최근에 보지 않았니? 그래.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 두 종류를 구별하자고. 합성함수가 문제가 나왔는데 수원에서 그 피합성된 게 어떤 상수야. 그러면 걔를 예를 들면 이거를 알파라고 치환하면 네가 변수라고 볼 거라고. 이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안에 피합성된 게 어떤 값이면 해루진 강사 말대로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네모 박스 쳐서 덩어리로 보는 게 더 좋다. 근데 피합성된 게 누가 봐도 식이야. 그러니까 치환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웬만하면 치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 치환하는 거야. 이 피합성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상수 형태, 어떤 값의 형태면 이렇게 인마가 뭐 세모야, 네모야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 네가 해석하기 훨씬 좋거든. 그래서 내가 치환을 했어. 치환하면 네가 당연히 어떻게 인식할 거냐면 CO로 봐줘. FT = 0이라는 거 하나랑 x-fx = t라는 이 두 식을 보게 되고, 두 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미 뭐라고 있냐, 얘를 만족시키는 게 하나, 둘 딱 이렇게 있다고 말한 거거든 지금. 오케이. 얘도 이렇게 하나씩 있다라고 말한 거야. 선생님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건 돼야 돼. 그러면 이 상황이면 치수죠. 현재 이 상황이면 재원아 좋다. 얘의 x 개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x-fx 그래프를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fx가 있지만 x-fx 바로 못 그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동의되지? 우리가 수투에서 이쪽이 상수 형태 움직이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직선까지는 가능하다. 얘는 이 모양일 수도 있고 이 모양일 수도 있다고 동의되지? 자, 봐. 이 기출을 봐야 돼. 이거 여기까지 끝이야. 자, 봐. 보통 합성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이 얘가 값의 형태면 유기수라고 변수라고 보지 말고 이게 어떤 값이야? 숫자야. 네모로 봐. 또는 세모로 보라고 했고, 식이 들어있으면 13번, 14번, 15번 다 그렇지? 그냥 치환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상황 두 가지 약속했다. 두 번째, 이런 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거 알지? 그자? t를 지나고 길게 1인 직선 함수로 몰아보는 건 기초 수학이라고 보고 지운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내가 알아먹어도 자, 이제 이 문제를 나머지 푸는 과정은 연산 기술만 연습한다. 연산 기술만. 적어도 봐봐. 이게 뭐 말하는 줄 알지? 예신하고 기울기가 1인 거, 예신하고 기울기 1인 거, 예신하고 기울기 1인 거, 예신하고 기울기 1인데, 자 봐봐. 다시 수투 문제를 대한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세, 굉장히 중요한 자세.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부탁 어떤 거를 예를 들어야 된다? 중요한 자세. 봐줘. 어떤 예를 들어야지 재민이가 기출을 푸나이다? 이게 유일하게 특수한 상황이다. 특수한 상황.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함수를 결정해서 뭘 할 수 있어? 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지나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특수한 상황 이 그래프 그리는 게 낫다. 그런데
이쪽은 어차피 우리도 알지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서는 이 점을 회피할 수가 없다. 알지? 교점에서 기울기가 0이고 교점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건 생기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 무조건 2개, 3개 생기고 여기는 내가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2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깨알같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개는 아예 안 되지. 왜냐면 교점 개수가 3개를 했을 때 이미 3개 나왔고 이쪽은 하나, 둘, 하나, 둘, 5개도 만들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답은 아닌데 그러한 연습을 하라고. 됐다. 이제 달리다. 이때는 하나, 둘, 셋 무조건 생기고 이쪽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 하나는 생길 거 아니고 2개가 생긴다. 마지막에 내려가는 거 꼭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뭐야? 6개도 가능하고 5개도 가능하거든. 어차피 3개는 안 나와. 다 씌운다. 요 연습 한번 하라 했고 마지막 정답이 되는 게 이게지. 자, 이거는 답 찾는 과정에서 또 연습할 게 2가지가 있거든. 마무리 갑니다. 자, 이 그래프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이 그래프가 답일 수도 있고 요 그래프가 답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 다시 연습. 이제는 똑같은 연습을 하지 말자. 여기가 기울기가 1일 때 특수한 걸 그린다라는 거 이 연습 중요한 거 알겠지? 이게 유일하게 특수한 상황이다. 얘는 이거 알지? 플러스 뭐한테 가봤자 안 만나고 마이너스 뭐한테 안 만나니까 무조건 한 개 필연적이고 이쪽은 내가 하나 둘로 만들 수도 있겠고 한 둘 셋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답이 되는 상황이 얘구나. 특수한 상황 연습 끝났다 했고 이쪽도 답이 되는 줄 확인한다. 시작. 어차피 플러스 뭐한테 마이너스 뭐한테 한 개. 여기 요렇게 되면 되네. 그럼 다 똑같은 거 했는데 미안하다. 미친놈. 도라이네. 미안. 무조건 한 개. 어떤 임계적 상황이 있구나. 둘 다 답이 되네. 라고 했을 때 연습. 그치? 마무리가 봐봐. F1이 사고 F'1이 1이래. 자, 요거 읽고 주연이가 다 왔다. 요걸 읽고 주연이가 이렇게 생각했대. 1이라는 뜻이 뭔가 의미 있구나. 맞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맞지?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1이거든. 이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된 게 어디 있어? 여기랑 이 연습.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또 이유. 이 2가지 포인트 원래 아는데요. 연습하라고. 자, 이 그림에서 1 되는 거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거나 여기가 1이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15번, 13번 풀 때 연습. 마지막. 그때 함수값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여기도 음수고 음수니까 fuck you 됐고 얘는 양수고 양수니까 이게 4일 수도 있고 이게 4일 수도 있다. 물론 둘 중에 몰라. 연습한다. 둘 중에 뭐지? 마무리. F'형이 1보다 크다 했거든. 이거 봐봐. 이게 의미하는 바가 3등급 이상이면 식을 쓰다가 부등식을 푼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1보다 크다고 했네. 그러면 이 마무리 요거 좀 해봐. 쌤이 약간 오버할게. 오버. 왜 오버하냐면 나 대신 실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할 거다. 이거 기억하지? 내가 도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우리는 수특 이거 알고 있거든. 봐. 자, 여기 왼쪽에 다 접선의 기울기 1보다 커잖아. 저기 대답해. 여기가 1이면 1가 작지? 그런데 문제에서 0이란 지점은 1 왼쪽에 있는데 1 왼쪽에 0이 어디 있는데 그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답은 얘인데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꼼꼼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한번 심심하게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다. 이 참수를 이렇게 미안하다. 이 참수가 오케이 요딴 식으로 그려질 건데 고맙다. 자,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클 때고 요 값이 뭔지 모르겠고 알아도 부탁할게. 요 지점쯤이 1이고 요 지점쯤이 1이 될 건데 이거 왼쪽에 1보다 더 y 값은 다 작네. 요 느낌도 한번 봐주고 그럼 정답이 얘인데 자, 이건 2022년도 기출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는 안 나온다. 그런데 연습하는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연습 끝까지 하는 연습. 봐. 나머지 14번, 21번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접선에 대한 해석을 비율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여러 가지로 출발. 여기가 지금 얼마야? 요렇게 껐을 때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 45도인 거 알지? 자, 여기는 y 값이 얼마? 계산하고 다르다. 봐야 된다. 4래. 4. 그럼 여기가 지금 4란 얘기고 여기가 4란 얘기 동의되니? 자, 수원. 자, 여기가 x좌표가 얼마랬어? 진짜 1을 했으니까 여기는 마삼이야. 다시. 그럼 이 상태에서 연습한다.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근데 연습하라 했다. 자, 여기가 마3이야. 여기가 1이야. 함수를 만들어내. 자, 접선이 있을 때 교점, 접점 있다고 변곡점 나온다. 다시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 얘나 얘가 있으면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아지는 거 알지? 저걸 알아볼라? 오케이. 이게 몸에 배워야 된다. 다시 습관 봐. 얘도 있고 얘도 있네. 다시 말하면 접점도 있고 교점도 있네. 변곡점 알게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여기가 지금 이게 1이니까 요 계산이 좀 걸레 같아도록 4에서 계산 못하는 거 알지? 그냥 하자. 차이가 4인데 걔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4의 2배를 더해야 된다. 계산 못한다. 계속 한다.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다시 말하면 요거 요렇게 한 거다. 그럼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됐지? 요것 때 요것도 상황 자체가 이 자체가 접선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요만한 차이가 얼마야? 3분의 8이네. 그럼 얘는 연습한다. 3분의 8이 2개 있다 되는 거지. 여기다 3분의 8 2개 하면 3분의 16이니까 얘가 5가 된다. 그래서 근이 여기 생기고 얘를 지난달에 문제를 풀지도 연습한다.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 4년 전 문제 3년 전. 연습하라고. 연습. 하나하나가 다 뭐 번호들이니까 연습하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자, 됐다. 요것만 해라. 요 DT만 풀어라. 풀어서 이걸로 만들어. 내가 지금 QR 코드표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어제도 내가 녹수를 어제 이거 안 들었나? 이게 다 나와 있다. 내가 만든 거지. 근데 이거를 대신 끝나자마자 바로 DT만 교재.